이준석의 교활함과 명태균의 정치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 기자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수수 브라더스 이명수 장인수 두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불안한 여론조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나와 주셨습니다. 파마를 하셨거든요. 네. 박시영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수수 브라더스 짧게 좀 갈까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저기 단일화 관련해서 네, 새로운 이준석. 제보자 예, 녹취록 갖고 왔습니다. 녹취록을 예. 녹취록. 예. 어떤 누구와의 대화 녹취록입니까? 저랑 네. 제보 주신 분이 저기 명태균 씨하고 아주 그 가까운 사이죠. 네, 가까운 사이. 제보자분이 예. 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조금 수상하게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떤 수상이면? 명태균 몰래 뭔가 이명수 기자한테 소스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명태균이 원하는 소스를 주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이중 플레이를 보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 볼 때는 약간 필요한 관점이기도 한 것 같긴 해요. 네. 왜냐, 이 이슈를 계속 키우고 싶거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맞죠? 예, 저는 그 아주 예리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저는 의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고 아주 저는 항상 보통의 눈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안 하죠. 특히나 이준석 이슈는 더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에게 준 녹취가 하나가 있는데요. 녹취를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 녹취는 이명수 기자가 이준석에게 너 명태균이랑 통화했지? 요거 이제 물어본 다음이야. 이후에 그 이유야.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근데 이 사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되잖아. 네, 해도 됩니다. 명태균 씨 부인이야. 명태균 씨 부인. 근데 명태균 씨 부인은 이제 일반인이니까 저희가 음성 변조를 좀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해야지. 그래요? 네. 그러면 이준석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명태균 씨랑 또 통화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 이후야. 매부쇼 출연하고 나서 그날 밤에 저하고 매부쇼 출연한 이후에 네. 내가 왜 의심하는지 알아? 그러면 명태균 측이 원치 않는 이야기를 매불쇼에서 한 거잖아. 기분 나쁘고 막 길이길이 날뛰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녹취를 들어보잖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아이고 너무 웃기던데. 매불쇼 진짜 재밌어요. 막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된다. 이거는 이명수가 이거를 또 다시 깔 거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난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일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볼까요? 근데 핵심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의 교활함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일화 될지 안 될지는 의미 없다니까. 그 교활함. 그리고 명태균이 아직도 이준석 옆에 그림자로 있구나. 이런 겁니다. 자, 이명수 기자와 명태균 부인의 통화 듣고 오겠습니다. 형수님, 네. 형님이 그 저기 준석이 뭐 단일화 그 뭐 어떻게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뭐 이제 뭐 누가 물어본다고 하여튼 전화가 온 것 같아 신랑한테. 근데 뭐 이제 신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 신랑 몰래 얘기하면 되는 모르겠다. 기자님, 내가 얘기했다면 하지 마세요 신랑한테. 알았어요. 네. 준석이가 뭐 단일화 뭐 안 한다 하면 그냥 준석이 뭐 한번 크게 터뜨릴 거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랑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출근사에 뭔가 한 게 그때 저희 신랑이 뭐라냐면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한계가 있다. 준석이가 내가 아마 이거 말할까 싶어서 잠도 한번 못 자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출근사에 뭐가 있긴 있어. 준석이가 출근사에서 뭘 했던 게 있어. 진짜 전국구만. 자, 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앵커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거는 진실로 나는 보고 싶어요. 그래요? 예, 이건 그 남편 몰래 저도 그런 얘기 명태균은 5월달에 한 2번 정도 만났다 했잖아요. 그런 얘기 듣긴 들었어요, 저도요. 그 지인들한테도 얘기했고 또 이제 아내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
뭐 일부러 연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하게 지금 네가 어떻게 해봐라 계속 막 푸신 전화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명태균은 단일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계산 주판을 굴릴 때 계속 이준석에게 압박을 가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준석은 뭐 아마 본인도 내가 단일화할지 말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둘이서 자꾸 이루고 있다는 게 나는 이게 정말 본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단일화 하든지 말든지. 방금 통화는 명태균이 국민의힘이랑 통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다가 이준석 터트릴 거 있어. 라고 얘기해줬다는 거거든. 칠불사 관련해서. 칠불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명태균이 여전히 국민의힘 단일화와 관련해서 뭐라고 뭐 뒤에서 뭐 지략가, 전략가 내지는 뭐 상황처럼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면서 국민의힘에는 팁도 주고, 야 이준석 단일화할 가능성 있어. 왜냐면 이거 터트리면 돼라고 하고 이준석한테는 또 전화해서 야, 이런 식으로 단일화하면 너도 좋아.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태균 게이트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야. 저도 궁금했던 게 아무렇지 않게 국힘의원 만약에 맞다면 국힘의원들이 지금도 명태균이 힘이 있는 걸 알고 있고 전화해서 부탁하고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그거랑 연결돼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또 똑같은 거야. 또 재현이야. 그러니까 그 어디 칠부사 해동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검찰 지금 수사 중이더구만요 보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준석하고 명태균하고 통화한 건 부적절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국민의힘에서 그 당일날 우리 저 매불쇼 출연하고 그 아내분하고 통화하고 또 제가 또 명태균한테 전화합니다. 그 밤 늦게도 막 사람들이 엄청 찾아왔나 봐요. 저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것부터 방송 보고 나와주고 좀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압박은 계속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판세 자체가 명태균이 아니라 명태균 뭐 스승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번 대선판 뒤엎기 어렵습니다. 꿈 깨십시오, 명태균. 이게 뭐 본질은 아니니까. 이게 진짜 너무 한심하고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저는. 저기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그 보도 안 된 부분도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지난해 4월 말쯤에 이제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 수사하나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중앙지검에서 이제 조사 받잖아요. 창고인 조사. 창고인 조사할 때 그 뭐 로고송 막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MBC 로고송. 그때 그날 밤에 어디서 잤냐면 하얏트 호텔에 잡니다. 그것도 저한테 얘기해 주. 근데 명태균 씨가 좀 돈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얏트 호텔 저도 거기서 이제 관저 찍느라고 한번 뻗치게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하루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근데 그것도 이제 얘기 좀 해줘요. 그런 얘기도. 시인할 건 시인하는데 명태균 씨만 그렇게 이제 기자들 가지고 놀고 칠부사 하는 것도 거기 가면 뭐 저기 이준석 관련해서 다른 거 있다고 이준석이 잠 못 잘 거라고 보도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난 저한테만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장윤호 선배한테도 얘기하고. 장윤석 기자. 주진우 선배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그 진보 진영한 이제 매체들을 좀 활용하지 않나. 명태균 씨는 확실히 이런 이제 이명수 기자 같은 분들을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해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군요. 오늘도 뭐 보도되고 이거 하고 나면 또 전화 올 겁니다. 저한테. 또 전화 와요. 아이고 매부쇼 재밌대 야. 뭐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매부쇼를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통화했잖아요. 저기 이 얘기도 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창원지검에서 예전에 그 압수수색 했잖아요. 명태균 한국폰 찾는다고. 한국폰. 그때도 그 창원지검에서 못 찾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폰이 이게 어디 있었냐면 그 장모님 댁에 있었어요. 장롱에 있었던 겁니다. 장모님 장롱. 장롱에 있었는데 그걸 압수수색 아내가 원래 압수수색하면 저 당해봤지 않습니까? 다 뒤지지. 다 뒤지거든요. 일부러
명태균 씨가 저한테 얘기해요. 이거 왜 안 가져갔지? 이거는 처음 얘기할 걸요, 제가. 네. 오히려 명태균 씨가 왜 안 가져갔지? 네. 검찰이 보고도 안 가져갔을 가능성. 네. 참 믿을 때가 너무 없어. 그만큼 지금 명태균 특검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 당시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검찰에서는 그 항공폰 찾기 싫어서 습득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대선판을 보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 유리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네. 지금 뭐 이렇게 단일화 자꾸 뭔가 중간에 끼어서 뭐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네. 착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특검이 두렵다는 얘기거든. 명태균 씨는 이제 특검 받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네? 판을 못 읽으면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박시영 대표님, 네. 지금 얘기하면 보고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이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 맞잖아요. 맞죠? 저 보이잖아요. 네. 명태균 씨는 오늘 재판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 실시간 못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명태균 관련 녹취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명태균 게이트가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명태균이 여전히 정치판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태균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은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 관련해서 전화가 올 때마다 이준석 터뜨릴 거 있다 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7불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 개입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명태균의 언론 활용 수법입니다.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이명수 기자, 장윤수 기자 등 진보 성향 기자들까지 활용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언론을 도구화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황금폰 은닉 사건도 새로운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휴대폰이 장모님 장롱에 있었다는 사실은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명태균 본인도 왜 안 가져갔지? 라고 의아해했다는 증언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과 명태균의 지속적인 커넥션입니다. 이준석이 내란에 맞서 싸웠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명태균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특히 명태균이 매불쇼 재밌다 며 좋아한다는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내란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정직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에서 명태균 같은 인물이 줄을 당기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적 수사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누가 정말로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이런 구태정치와의 완전한 단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